그린 뉴딜 주식 중에서 5년간, 무려 5년간 성장할 친환경 관련주 핵심 수혜, 즉 탄소 중립 관련 탑 5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요 그린 뉴딜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또 안겨드리고 이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저는 큰 세 가지 틀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건설. 요거 세 개는 왜냐면은 하반기에 이제 정책적인 정책 수혜주들이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주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즉 한국판 뉴딜 정책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설 쪽은 계속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한 단기간에도 큰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순서대로 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풍족한 계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은 또 특별히 그린 뉴딜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하반기에 유망산업 탑5로 알려드렸던 업종,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거. 혹시라도 요거를 안 보셨던 분들은, 못 보셨던 분들은 여기 영상 제 우측 상단 또 클릭하시면 하반기 제가 유망산업 탑5를 알려드렸었던 강의 영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반건조 신차. 예, 뭐예요? 반도체, 건설, 조선, 신재생, 자동차. 요 5개가 결국에는 뭐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건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반기에는 특별히 좀 주목을 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다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애들 먼저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제 강의 순서는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나와요. 뭐예요? 왜 why? 처음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왜 도대체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이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을 봐야 되는데요? 봐야 돼요. 왜? 도대체 왜요? 자, 몇 가지의 이유가 좀 많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강의를 했다시피 일단은 내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다?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뭐가 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있다. 근데 그린 뉴딜은 이제 에너지 혁신이고 신재생 에너지, 그죠?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 혁신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 쪽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요거 뭐라 그랬죠? 한국판 뉴딜 시즌 2 공개가 되는데, 요 중에서 결국에는 주가는 기대감이다. 기대감인데 기존에 있던 기대감이 더 커지는 기대감보다도 기존에 없던 기대감이 새롭게 생긴 기대감이 더 크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밀어줬어. 이런 애들이 물론 더 힘이 생기면서 빠르게 가겠지만 주가는요, 결국에는 없던 애가 새롭게 생기는 데에 대해서 투심이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 하방도 좀 닫혀있지만 상방도 좀 막혀있는 상황, 즉 기존의 주도주가 힘을 그렇게까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증시에 많은 자금이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자금을 지금 디지털 뉴딜에는 뭐가? 메타버스가, 그린 뉴딜은 뭐가? 탄소 중립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쪽으로는 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메타버스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너무나 심해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여름의 날씨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덥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아,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름이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가 기온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빙하도 녹고 있고요. 이제 지구의 이런 생태계적인 측면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더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런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파생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해소하고 싶어하는 좀 니즈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단 처음엔 유럽을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이 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최근에 뭘 발표를 했어요? Fit for 55, FFO라고 할게요. 줄여서 FFO. FFO를 발표를 했어요.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뭐 영어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탄소 감축량을 2030년 기준 55%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지금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기존에는요, 사실, 유럽 위주로만 요 탄소 중립, 즉,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얘들아, 너네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하는 게 어때? 라고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대부분이 무시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 누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으로는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너무나 관심이 많았는데 그린 뉴딜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조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정세, 세계적인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겠습니다. 오케이? 이후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관련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요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야, 이거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냐면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사실 이제 좀 불확실성이 뭐였냐면 우려할 점이 뭐였냐면 결국 가격성이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태양광 조성하고 풍력단지 조성하고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설치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우리가 석유, 석탄 쓰던 거와 대비를 했을 때 이거 효율이 안 나온다. 아무리 자금을 많이 쏟아부어도 이 가격에 대한 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는 답이 없다. 아무리 기대감이 있으면 뭐하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뭐가 나왔다.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붙게 됩니다. 왜? 자,
결국에는요, 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물가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높다. 근데 점점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가격이 점점 낮아진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뭐가 된다? 지금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뭐가 된다? 경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따른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공급도 계속 늘려줄 수가 있고 낮아진 가격 경쟁력을 바탕 삼아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하반기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이제 1번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를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요 대표님 아니 현재 이제 문정부는 내년 3월에는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이거 정권 바뀌면 이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인데 자, 이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 탄소 국경세 때문에라도 국내에는요. 제조업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닫혀버리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살아난 기업이고 국가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얼마나 수출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의 기업들이 수출길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면 국내 제조업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린화, 즉 탈탄소를 하지 못한다면은 수출 기회를 제한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가 이거는 뭐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제조업들의 이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나온 이슈를 보더라도 자 오늘 나온 이슈 대선 후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탄소 중립 공약을 발표에 개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차후에 대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심지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소까지 출범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대화에서 뭐를 하냐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테니 야 너네도 이 탄소 이 절감을 좀 더 기준을 높이고 좀 더 빨리 해라라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움직임을 보다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나와버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자, 요 그린 뉴딜, 그린 주식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 어떤 ESG ETF가 자금 유입이 무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반기에 이 그린 뉴딜 쪽으로 투자하는 자금력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5개월 만에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왜 봐야 되냐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시기에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요 크게 5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할 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역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산업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제가 또 리포트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그린 인프라 빠밤
자, 탄소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 그래요? CCUS. 탄소 감축의 첫 번째 관문이랍니다. 첫 번째 관문. 왜? 자, 이 CCUS가 뭔데요? CCUS는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 즉, 탄소 감축 방법 중에 유일한 사후 감축 방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사실 뭐 석유를 하든 석탄을 하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석탄석유를 안 쓰고 신재생, 즉 풍력 쓰고 태양광 쓰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전에 감축하는 방안이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애초에 나올 것을 방지하는 기술력인데 요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한계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 이렇게 변화하겠지만 당장에 석탄, 석유를 쓸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전 감축 방안은 우리가 목표치에 대해서 알죠? 자, 유럽이 이 55, 그러니까 55%에 대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재생을 돌려도 요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 감축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의 감축, 이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얘를 그냥 배출시켜서 지구에 뿌려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저장하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요 기술력이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자, 그 기술이 바로 CCUS라는 거다. CCUS. 오케이? CCUS 어렵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맞습니다. 바로 유일한 사후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의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왜? CCUS는 불가피하게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유일한 사후 감축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글로벌 대용량 CCS 설비 추인데요. 자, CCS 설비가 10년 전에 쫙 많이 늘어났다가 27년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금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글로벌 CCUS 규모 전망이 30년 대비 50년 기가 막히게 무려 4배가량 성장할 전망을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가 중요하겠죠. 수소 생산 방식별 CO2 발생량, 즉 이산화탄소가 수소를 생산할 때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CCS의 기술력을 포함시키면요, 기존에 요만큼 나오던 이산화탄소를 급격히 줄일 수가 있어요. 요만큼 나온 이산화탄소를 요렇게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려 90%를 포집할 수 있고 무려 98%를 포집할 수가 있어요. 저탄소 수소 생산 방식별 가격인데 가격은 싼 게 좋죠.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 요렇게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CCS 기술력을 활용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도 우리가 CCUS 기술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쭉쭉쭉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요 CCS 추진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참여 기관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 좀 일단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유화학 쪽에서 아무래도 이쪽에 주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렸을 거예요. 현대오일뱅크,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이 뭘 하는 거예요? CCUS 위주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연구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이게 실질적인 실적까지 반영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크게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단계에 공략하기보다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얘네가 기술을 개발 완료하는지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은 있겠다. 근데 현대오일뱅크는 상장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신다. 그다음에 자, GS칼텍스도 있는데 GS칼텍스는 상대적으로 S오일도 마찬가지 SK이노베이션이랑 현대오일뱅크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요. 그다음
석유화학 쪽으로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그나마 지금 CCU 설비를 이미 설치해가지고 연 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있어요. 최초로.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은 저는 롯데케미칼이 아닌가 싶어요. 우량주 중에서는요. 오케이? 대신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LG화학도 있고요. 금호석유도 있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KCCUS 추진단에 포함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은 있겠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CCUS.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된다. CCUS. 요게 왜? 유일한 사후 감축 기술이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은 새롭게 생긴 시장성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탄소 중립에 맞춰서 새롭게 생긴 산업, 새로운 또 원자재 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면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요, 일단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타이트한 이런 이슈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쭉쭉쭉쭉 붙어줄 수가 있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요 관련된 주식들도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다라는 거. 왜?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때문에 탄소의 비용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든 이슈예요. 어떤 상황? 탄소 배출 저감 인프라가 미비하다. 즉,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확장성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경기는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탄소도 많이 배출이 돼요. 그죠? 즉 탄소 배출 수요가 많아졌어. 그럼에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뭔데요? 일단 메커니즘은 요래요. 자, 첫 번째, 정부가 뭘 해요? 야, 요 기간 내에 너네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을 목표로 잡아. 그리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를 넘어와요. 야, 니네 매년 이에 따라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놓을 거야. 너네는 매년 이 용량 이상 배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총량은 각 의무 감축 대상에 할당량 형태로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감축 주체는요,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국가에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분을 구매하고 많을 경우에는 요거를 판매하고 다음을 위해서 모아놨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활동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당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자, 국가가, 정부가 뭘 해요? 야, 너네 온실가스 요 이제 55 이상 안 돼. 근데 너네가 이거를 너무 장기적인 그림으로 볼 게 아니라 매년 배출 총량 요거 이상은 배출하지 마.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배출 총량 여기만큼 나오는 거는 허용시켜 줄게. 다만 요 이상 배출하면 너네는 벌금 부과할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이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했었으면은 요 남은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기업에 요거 팔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 배출 최대한 줄여가지고 요걸로 너네 추가적인 이익을 봐. 너네 배출량 많은 기업들, 당장에 이 그린 에너지로 못하고 있는 기업들, 너네는 일단 당장에 요 벌금 무서우면 다른 기업들한테 요 탄소 배출권 사. 그래서 너네 배출량 맞춰. 이렇게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 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출 허용량이 딱 잡혀요. 근데 A 기업은요, 굉장히 탄소 배출을 잘 많이 안 해가지고 배출량이 적어.
적으면은 뭐예요? 요 초과 감축량만큼 요거를 다른 기업에다 판매할 수가 있어요. 판매할 수가 있어. 이게 이름이 뭐다? 탄소 배출권이다. 자, 그러면 B기업은요. 탄소 배출 허용량은 똑같은데 아니 나는 안 돼 아직. 나는 초과 배출량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A한테 요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이 계속해서 더 비싸질 수 있겠죠. 왜? 요 벌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을 자꾸 높여가니까 이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요. 당장에 밥 벌어 먹고 살려면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벌금 때문에 내가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봐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사업을 막 해도 남는 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근데 이 수요와 공급 이치에 인해서 수요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배출 허용량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공급은 계속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가장 가파르게 마주할 변화는 에너지 전환이며 요거는 원자재 수요 구조를 뒷바꿀 것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또한 원자재의 일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미비함에 따라서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탄소 가격제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가 있고요. 탄소세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대표적인 탄소 가격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정책에 대한 정이 낮고요. 탄소 가격 형평성에 대한 확보가 유리하고 국제적인 연계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대표적인 탄소 가격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배출권 거래제, 즉 탄소 배출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년 올해 작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17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 규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이 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가파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아질 것이느냐? 경기 회복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무려 50% 이상이나 급등을 했어요. 왜? 글로벌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증가했는데 당장에 이 탄소 배출을 절감할 자본 및 설비 확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까지도. 근데 지금 제조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제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요, 에너지, 집약, 발전, 항공업, 알루미늄 제조업, 기타 화학업 이쪽 위주로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뭘 또 더했다? 해상, 운송 분야, 즉 기존에는 직접 배출하는 산업 위주로만 규제를 했었다면 추가적으로 간접 배출하는 산업 또한 추가를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제한을 먹이는 산업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다음 마지막 탄소 국경세. 자, 탄소 국경세는요. 탄소를 직접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연합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 유럽연합 영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 되는 것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징수한 내용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탄소를 이제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 수출하는 경우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탄소 비용을 징수한 것처럼 똑같이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탄소 배출권 가격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또 높여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비용이 지출이 되면서 유럽연합 외 지역의 배출권 시장이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쭉쭉쭉쭉쭉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외 국가들도 이런 움직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상 할당 확대인데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 할당 방식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 할당이 비중 확대가 되면서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또 증가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잡았고, 공급이 줄어드는 더 탄소 배출을 할당량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더 높여서 할당량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원래 30년까지 할당량을 매년 2.2%씩 축소할 계획이었는데 요거를 대폭 늘렸어요. 4.2%까지 늘렸어. 그러니까 늘린 만큼 탄소 배출량이 배출권에 뭐예요? 줄어드니까. 그만큼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가격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손쉬운 수단은 탄소 배출권 ETF를 사는 거예요. ETF. 요게 제일 만만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금 사듯 구리 사듯 그죠? 뭐 달러에 투자하듯 이렇게 원자재에 투자하듯이 탄소 배출권도 ETF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근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나는 종목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갖고 있고 요거를 실질적으로 좀 팔 수 있고 요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 중간 점검 느낌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준을 다시금 좀 복습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국가별 탄소 중립 정책 목표입니다. 지금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탄소 중립 2050년까지의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결국에는 요 기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중요해졌어요. 파리 협정 재가입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및 천정 에너지로의 체제로 전환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정책 기조가 기존의 트럼프 때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 독립이었는데 바이든 때 들어와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 적용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수출 국가로 위상을 정립하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및 연비 기준 강화하면서 모빌리티 청정화까지 추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CCUS 기술을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습식, 건식, 분리막 쪽이 있어요. 요거 표 일단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아까 강조를 했던 게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역시도 탄소 국경세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3.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안에 부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이행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그린 시프트를 위한 경쟁이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사실 요 그린 산업이라는 게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에게 체감상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기존에 플라스틱 빨대로 먹던 거를 종일 빨대로 먹는다고 내가 뭔가 크게 내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의 지금 생존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기업들. 왜? 말했다시피 특히나 제조업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요 탄소 국경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 해도 요거 때문에 밥 벌어먹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진짜 사활을 걸고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쪽으로 계속 자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들, 특히나 그룹 계열사들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래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것은 이제 둘째 치고 일단은 기업이 안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친환경에 대한 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같은 기준을 놓고 평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면요. 몇몇 기업들은요. 맨 밑에 하단에 원래 재무제표 나오고 끝났는데 ESG 평가 점수를 매기면서 끝나는 기업들 리포트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이런 것까지 투자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체감상 확 와닿진 않아도 기업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수소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수소와 CCUS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인데, 보세요. 이미 에너지 전환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재생에너지가 보였던 성장을요, 수소와 CCUS는요, 10년 내에 따라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막 발전이 쭉쭉쭉 되고 있었는데, 수소와 CCUS는 이제 막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를 어떻게든 빨리 따라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파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으로 자금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서는 CCUS가 수소보다는 좀 더 높은 포지션을 가져간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올해부터 이런 구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가 좀 더 높다라는, 그러니까 CCUS가 싸고 성장률도 좋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함에 있어서는 이 CCUS 관련된 기업들을 각별히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기술에 대한 CCS, CCU를 다 더한 게 CCUS라는 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이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지금 그린 주식을 투자하는 ESG ETF 월별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반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표 마저 보고 기업으로 마지막 들어갈게요. 자, 태양광과 풍력 투자가 선행이 됐지만 결국엔 수소와 CCUS도 필요하다는 거고, 풍력과 CCUS는요 이미 성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수소와 CCUS는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률, 사실 시장성은 물론 태양광과 풍력이 더 크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뭐가 좀 더 성장률이 높은가? 성장률이라 하면 주가의 상승률과도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와 CCUS가 올해 20년부터 30년까지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25년까지 CCUS 시장 규모는 무려 90억 달러 이상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탄소 중립 관련 탑 5 종목은 무엇이느냐,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느냐, 요거를 볼게요. 첫 번째, 사실 많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고른 게 일단은 몇 개 기업들을 먼저 설명할게요. 최근에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니드, 그 다음에 뭐가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에코프로 HN, 얘네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유니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요, 탄소 포집 관련 주 원료인 탄산 칼슘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CCUS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어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서는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쫙 올라가 버렸거든요. 유니드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탄소 포집 핵심 소재 점유율이 무려 30%다. 근데 PER이 말도 안 되게 싸요. 3.60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너무 싸니까 최근에 이 리포트가 뜨자마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 CCUS를 이 이수민 대표가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뭐야, CCUS 중에서도 핵심 소재를 얘가 점유율 30%를 잡고 있다고? 근데 PER이 3.6배밖에 안 돼. 겁나 싸. 빨리 사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니드가 그냥 리포트 뜨자마자
상가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버렸어. 아우, 아쉬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빨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쫙 마르면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금 웬만하면은 진짜 너무나 좋은 거는 9만 원 이하 가격대가 오면 너무나 좋아요. 9만 원 이하 가격대가 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은 거래량 좀 줄다가 거래량 늘어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싸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사실 에코프로에서 환경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가지고 재상장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내에 이제 환경이랑 환경은 얘가 그냥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올라갔는데 얘는요 너무 비싸 지금. 에코프로 HN인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사실 신규 상장주라 많은 분들이 기업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올라가니까 따라잡아서 이렇게까지 그냥 투기성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보시면 시총이 1조 4천억이에요.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가 아무리 내년 좋게 봐도 지금 매출액 2천억, 영업이익 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ER이 4, 50배가 넘어버렸어 이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거. 이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기존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실 때는 슬슬 좀 분할 매도를 좀 챙기면서 다른 종목들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태경그룹에 좀 많아요. 뭐 태경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게 태경 BK 그 다음에 태경 산업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태경 BK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죠. 탄소 저감 사업 기술 노하우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태경 BK 오늘 어제였죠. 어제 거의 뭐 준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제가 요 구간 때 이제 처음 알려드렸는데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시다가 수익을 보신 분들은 슬슬 좀 분할 매도하면서 또 다른 종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그린케미칼이 있어요. 그린케미칼은요 일단 친환경 관련 기능성 정밀화학 제포 판매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기술, 이 CCUS 기술을 국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국책 과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린케미칼 차트를 볼게요. 자, 그래서 앞서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나오면서 큰 수익을 안겼었다가 거래량 쫙 말라가면서 주가가 쭉 수렴하는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죠? 고점을 낮춰가는 수렴이 나왔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큰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략해볼 만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금 1차, 2차, 또 3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실적 볼게요. 재무제표. 자,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이고 분기별 실적 들어왔을 때 분기별 실적 또한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다. 부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정도인데 자, PER이 지금 보시면은요 한 20배 정도가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뭐 거의 한 4, 50배 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싸진 또 않다. 그래서 얘도 일단 관심 가지다가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흐른 다음에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장주는 얘예요. CCUS 관련한 대장주는요. 결국 캐시코트레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유니드랑 에코프로 HN이 지금 현재 대장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후속 부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얘는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있냐면 타랑 설비와 집진 설비 등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이미 획득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다 CCUS 기술 관련 이제 국책 과제 수행 중인 기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KC 코트렐은 이제 탄소 배출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요 설치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이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의 설비 관련한 고도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CCUS도 되고 탄소 배출권도 된다. 그래서 KC 코트렐 말씀드립니다. 얘가 최근에 이제 또 상승 추세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 차례 올라갔을 때는 잡지 말고 뭘 해라. 이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그럴 때 잡아라. 오케이. 항상 올라갈 때 잡지 말고 조정 나올 때 사라. 조정 나올 때 사라. 자, 얘도 10,000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 좀 있겠죠. 자, 재무제표 뜯어볼게요. 일단은 작년에 적자였어요. 그래서 올해 흑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자, 올해 일단 분기별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가 전환된 모멘텀이 나와줬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시총이 1,200억 정도. 근데 부채가 좀 많다라는 단점은 있다. 그래가지고 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C 코트렐의 모회사, 지주사를 보세요.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서 지금 자 최대 주주가 누구느냐? KC 그린홀딩스가 무려 지분 34.67% 갖고 있죠. KC 그린홀딩스. 그래가지고 제가 KC 그린홀딩스를 추천드린 거예요. 이해돼요? 자, PBR이 이제야 한 배 조금 넘었어요. 이제야. 그래서 얘는 보시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보다 현금 흐름이 좋아요. 자본이 2,000억 정도가 있다. 근데 아직 시총이 1,400억 정도다. 그래서 얘도 분기별 실적 봤을 때 분기별 실적은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한 모멘텀이 붙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C 코트렐은 아무래도 재무적인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C 그린홀딩스가 낫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KC 그린홀딩스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추세에 딱 끄어놓고 어디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추세 하단선 지지 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이럴 때 이제 1차 매집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KC 그린홀딩스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근데 얘는 좀 우량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 2023년 연간 6만 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탄소 포집 상용화 설비를 완공할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최초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차트를 볼게요. 롯데케미칼 항상 우량주는 주봉을 보세요. 주봉 여러분들 최근에 상승 추세에 의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요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도 아직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모아갈 수는 있겠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는 좀 섣부르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 자 PBR이 아직 한 배가 안 돼요. 즉 갖고 있는 자본보다도 저평가되는 상황이에요. 갖고 있는 자본이 얼마인데요? 15조가 넘어요. 근데 시총이 아직 1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15조 이상 목표 라인 잡고 계속 좀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G 하이테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얘도 사실 차트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업적인 모멘텀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CCUS 관련한 원천 기술은 확보는 하고 있어요. 확보는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을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실적 또한 나쁘진 않다. 실적 또한 나쁘진 않다. 근데 실적이 좀 증가 추세는 아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닫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제 PER, PBR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를 처음에 드렸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싼 포지션에 있긴 하다. 자본도 탄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CNG 하이테크 정도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요, 여기 큰 하락 추세를 뭐 했다? 어제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돌파 안착해주는 흐름 나오면 그때 이제 담아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네 번째는 CNG 하이테크.
자, 롯데케미칼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3번 그냥 뺄게요. 예, CNG 단기적인 흐름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제 CCS, 제 기술, 원천 기술 확보하는 기업.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탄소 배출권 봐야죠.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 바로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많이 들어보셨어. 그죠? 휴캠스는요, 정밀 화학 기업으로서 국내 1위 공업용 질산 업체인데 이게 질산을 토대로 DNT, MNB 이 초안을 생산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거래처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폭발과 독성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수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70%를 제공하던 한화솔루션이 자급화 선언을 하면서 영업이익 감소 위협이 좀 받쳐졌었는데 이거를 이 부문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매년 90% 정도 상회할 정도로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공급 계약을 유연화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이제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1위 공업용 질산 업체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또 뭘 하고 있다? 이제 암모니아도 팔고 있어요. 암모니아 파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조선 쪽으로는 또 암모니아 선에 대한 모멘텀을 장기적으로는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멘텀은 확보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자, 휴캠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주봉상 보세요. 자, 봤을 때 최근의 흐름 어때요? 자, 큰 하락 추세를 깨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줬고요.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에 갇혀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모아가면 돼요. 모아가면 된다. 모아가면 된다. 모아가면 된다. 모아가고 나중에 이제 한 3만 원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챙기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재무제표 봤을 때 자, PER 한 20배, 12개월 기준으로는 10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다. 한 적정 수준. 근데 향후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볼 수 있겠고 배당을 무려 4% 이상 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또한 매년 성장 전망치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휴캠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솔홈데코는 국내 최초로 폐목재, 스팀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인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솔홈데코 얘도 알려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죠. 자, 폐목재 관련한 기업이고요. 탄소 배출권 확보 및 리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솔홈데코. 자, 얘도 이제 차트 흐름이 괜찮아요. 한번 빵 뛴 다음에 삼각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상방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면은 공략할 만한데, 근데 자, 실적이 좀 들쭉날쭉해요. 적자, 흑자, 흑자 보시면은 흑자, 적자, 흑자 이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워낙 이 목재 쪽은 그렇게까지 막 모멘텀이 크진 않기 때문에 탑5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 이건산업을 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산업은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리스 사업 마찬가지 영위 중인데요. 자,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리스 사업 진행 중. 자, 그래서 이건산업이 사실 차트 흐름이 좀 더 좋아요. 자, 바닥권에서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빵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보시면 15,000원대 저항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삼각수렴 나와줬어요. 그래서 삼각수렴에서 거래량 좀 더 들어와주면서 돌파 흐름 나오면은 한번 빵 좀 띄워줄 수 있을 만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실적 보시면은요, 일단은 PBR이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요. 그리고 12개월 PER이 6배 정도이기 때문에 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모멘텀이 있어요. 똑같은 종이 목재이지만 비교적 싸다라는 모멘텀이 있고, 실적 또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솔홈데코보다는 이건산업이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만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KC그린홀딩스는 뭐예요? 결국에는 KC 환경 서비스를 다 그냥 품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경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얘기 안 했다.
얘는 이제 부록 느낌으로 제가 이제 안 알려드리려다가 알려드린 기업인데 SGC 에너지라는 기업 있죠. 얘도 이제 제가 8월 우량주 추천한 종목인데 이미 한번 올라가지고 얘도 일부러 좀 빼긴 했어요.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늘 이미 11%, 오늘 지금 9% 올랐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갔었으면 얘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키워가시면 되겠죠. 얘도 사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그냥 펌핑이다, 펌핑. 3사 합작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SGC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얘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모멘텀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은요,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이 SGC 에너지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SGC 에너지고요. 휴캠스 보겠습니다. 자,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주가 역시도 상승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에 좀 민감한 반응을 하는 기업이고요. 자,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이 2분기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탄소 배출권 판매 1위 업체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 국내 탄소 배출권 판매 1위 기업이 바로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그래서 배출권 관련 탑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배출권 쪽에서는 대장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산업. 자, 좀 말장난했어요. 이건 놓치지 말고 매수해야 할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목재 중심의 사업 구조 보유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주택 경기 회복 수혜뿐만 아니라 칠레 법인까지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PER이 6배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 그래서 올해 칠레 법인 영업이익만 2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캠스. 결국에는 실적도 실적인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자라는 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총 5개 그린케미칼, 캐시코트렐 이제 대신에 KC 그린홀딩스, 그 다음에 CNG 하이테크, 그 다음에 휴캠스, 이건산업, SGC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why 어떻게 마지막 무엇까지 이렇게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디지털 리들뿐만 아니라 요 그린리들 중에서 또 단계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탄소 중립 관련 CCUS 관련주,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요런 애들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좀 주목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많이 공부할수록 좀 더 남들보다 부지런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또 부지런한 투자자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행보되는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마라톤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계속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을 땐 좋은 대로, 힘들 땐 힘든 대로 같이 희노애락 함께 하면서 갈 거니까 서로 지치지 말고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또 영상, 오늘의 정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힘차게 달려온 만큼 고생했다 생각하신다면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쭉 다 봅니다. 보고요. 한 분 한 분 진짜 진심을 담아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익을 진짜 많이 보시라는 축복의 의미로 하트 뿅뿅 이렇게 뿅뿅뿅뿅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